시전에 미국 교수들이 다음번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이래야 할 것이다 해서 1, 2, 3, 4, 5, 6, 7, 8 해서 10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는 냉랭한 평화를 유지할 것. 그 트럼프가 러시아를 잘하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이 그러죠. 러시아 같은 나라랑 친하게 지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한다서요. 그럼 푸틴이 시진핑하고 잘 놀라고 놔둘까? 내가 푸틴을 밀어가지고 시진핑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놔둬? 지금 푸틴은 미국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석유값을 그냥 시장경제 원칙으로 막혀버리면 소련은 내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살려주려고 석유값 그냥 비싸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은 훨씬 내려가야 됩니다. 중국을 봉쇄할 것, 이란을 봉쇄할 것, 일본을 키울 것. 왜? 중국 봉쇄하는데 좋거든. 인도를 키울 것, 중국 봉쇄하는데 좋거든. 예. 그대로 하는 겁니다. 끝내주는 학자들이 이렇게 하시오하는 것을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은 유엔의 3년선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나 일하거나 예배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것이오 라고 재작년 유엔 총회에서 얘기했고, 작년엔 그러고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중국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제2의 냉전.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민주국가가 되고 훌륭한 나라가 되어서, 미국 일부 학자들은 그랬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더라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사는 나라가 된 거랑 비슷할 거야. 걔네들도 자유민주주의를 할 테니까 라고 미국이 가정을 하고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을 더 이상 크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칙을 너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오 라고 2018년 10월 4일 그 허드슨 연구소라는 데서 연설했는데, 저것이 미중 냉전 공식 선언입니다. 저건 아주 역사상 유명한 다큐멘터리로 남는데, 거기서 화웨이 같은 회사 전부 다 반칙하는 회사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트럼프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저 사람이 얼마 전에 그랬죠. 트럼프를 이길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중국하고 싸우는데 무역 중국은 이제 좀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드디어 문명의 충돌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은 문명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가만 놔뒀다가는 미국 문명이 깨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중국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고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략을 짠 사람이 키로 스키너라는 흑인 정치학 박사입니다. 저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그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을 또 하버드, 지금 미국 외무장관이 미국 육사 수석 졸업에 하버드 가서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이크 폼페오가 자기 후배를 불러다가 이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지금은 관뒀습니다. 그래갖고 대중국 정책을 짜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중국과의 이 경쟁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생각하고 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지금 미국의 온갖 보고서 보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 해가지고 태평양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도가 확실한 미국의 동맹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기본은,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이 강대국으로 대접을 안 해줍니다. 미국은 아시아에 3대 강국이 있다 칩니다. 중국, 일본, 인도. 이것이 3대 강국인데 어느 경우라도 하나는 우리 편으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가 미국의 외교 정책입니다. 어느 편이라도 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는 미국 편으로 붙들어 두고 있을 것. 그런데 중국이 제일 세지니까 일본하고 인도가, 왜? 중국 때문에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 나라 둘이 미국 편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은 사실은 널널합니다. 널널해요. 야, 중국, 일본 다 우리 편이네. 그리고 미국 편을 정말 잘 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지금 미국 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 더하기 베트남 더하기 인도는 인구와 군사력과 GDP가 중국보다 커요. 거기서 우리가 계산할 거는 한국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었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한국을
빼면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경우하고, 와, 일본, 인도, 중국을 일본, 인도, 월남을 합치니까 인구고 돈이고 뭐 더 많네 중국보다. 이 셋이 정말 우리한테 열심히 우리 편인데, 그럴 때 한국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후보가 준 적은 없었다. 하버드 대학의 살아있는 전략의 화신 에드워드 앤 러트와크 박사가 쓴 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 딸이 이스라엘군 육군 중위일 때 제가 일본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저 사람은 한국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이 커지고 있던 미국의 전략은 가서 막는 것이지. 아주 간단하게 쓴 겁니다. 가서 막아야지. 왜? 중국식 원리로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근데 중국이 자유민주국가로 바뀔 가능성은 0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자유민주국가로 바뀌게 되면 나라가 쪼개져요.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못해요. 자유민주주의 하게 되면 위구르 독립시켜야 되고, 티베트 독립시켜야 되고, 홍콩 띄워줘야 되고, 그럼 중국 요만큼 남습니다. 그럼 한국보다 약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중국의 딜레마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론이 국가가 어느 이상 발전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온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결과물이다 라는 그 세이버 마틴 립세트라는 정말 유명한 학자가 쓴 논문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국에서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가 불러주면 민주주의는 그냥 오는 거예요. 지금 배도 안 고픈데 무슨 민주주의 하자고 자꾸 떠드세요. 돈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는 그때 정말 대학교 다닐 때 저 사람이 말이야 막 정말 그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민주주의가 왜 가난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그 미국 학자가 그래서 그 기준을 $10,000로 치는 겁니다. $10,000. 지금 돈 $10,000. 국민소득 평균 10,000불이 되면 민주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0,000불이 되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놀고 싶은 겁니다. 9% 성격 필요 없어요. 나 토요일날 좀 놀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이 $10,000 된 나라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6.29 선언이 1987년이죠. 대통령 좀 장충재가 대통령 말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좀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그러자 한 것이 1987년 6월 29일인데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10,000불입니다. 지금 중국이 10,000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9,000몇백 불인데, 그럼 중국을 자유화시키면은 신강성이나 독립, 티베트나 독립, 광동성 독립, 몽고 독립, 만주 독립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는데 내리 누르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해결 못한다가 답입니다. 정책 이론으로는. 지금 미국이 뭐 또 옆에서 이렇게 나 못살게 굴고, 여러분 트럼프,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트럼프에 대해서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을 뭐 좋다 나쁘다 한 것은 아닌데, 트럼프의 전략을 쭉 설명하고 그런 건 어느 날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수님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트럼프를 좋게 얘기하다가 바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별로 괜찮은 인물이 아닙니다.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트럼프가 자기는 사업가라서 너무 바빠서 하루에 4시간밖에 책을 못 읽는다고 쓴 걸 봤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조금 미안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4시간밖에. 그리고 기자들이 트럼프를 조롱하듯이 대통령 후보가 된 바로 그 무렵에 트럼프 씨 국민들이 읽어야 될 책 한 10권 소개했어요. 10권 쫙 소개했습니다. 그 책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손자병법을 읽으셔야죠. 손자병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전략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써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으세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대한 지도자는 여우의 간계와 사자의 발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치 철학에 관한 책입니다. 세 번째,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트럼프 아버지가 열심히 다니던 교회 목사님 노만 빈센트 펄 목사가 쓴 책인데, 정말 간구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정말 그 기독교적인, 하나님한테 죽어라 기도해봐라 다 되지. 바로 빈센트 펄 목사가 어린 트럼프 보고 이놈 큰일 할 놈이야 라고 어렸을 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이성철학, 다섯 번째는 에머슨의 교육철학,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비밀세계라는 책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키신저가 쓴 중국에 관하여도 좋죠. 이안 할러데이가 쓴 모택동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것도 읽어봐야 될 책이죠. 10억하고 장사하는 방법도 읽으세요.
하이드 플레이어스, 이게 저는 저 책은 아니겠습니다. 파도를 탄 사람들, 중국을 부자로 만든 사람들, 이 책 읽으셔야 됩니다라고 2016년 8월달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트럼프가 추천한 미국 국민이 읽어야 될 10권의 책. 전문가 아닙니까? 특히 중국에 대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저는 또라이야. 또라이가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럼 미국 국민이 또라이가 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중에 한 말을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했습니다. 저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몇 년 학교 다니면 되느냐, 4년 다니면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잘났다는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는 너무 천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자는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대통령 취임사도 사전 한두 개 찾아야 됩니다. 저 사람뿐만 사전 한 단어도 안 찾고 다 읽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구호를 읽으려면 고졸 이래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국민학교 4학년. 저 사람이 다 작전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큰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관세는 중국의 경제를 대단히 망가뜨리고 있죠.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이상한데, We've put very massive tariffs on China. China is paying a big price and it's hurt China's economy very badly. 초등학교 영어로만 골랐었는데 중국의 경제를 아주 박살내고 있죠. 저기 맞는 말입니다. 정말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 사람은 트럼프를 그렇게 미치게 싫어하는 조지 소로스라는 재벌인데, 시진핑은 자유사회에 대한 최대의 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트럼프를 도와줬습니다. 저 사람이 또 경제학자인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 hard landing is practically unavoidable. 중국에 꼬라박는 것은 실제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I am not expecting it. 나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I am observing it. 나는 지금 중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서 경착륙이라는 건 뭡니까? 바퀴로 착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박는 거죠, 땅바닥에다가. 그냥 데이터 보겠습니다. 2016년에 미국은 18조 6천억, 중국은 11조, 일본은 4조 9천억, 러시아 1조 2,800, 한국 1조 4,100. 여기서 놀라운 데이터는 뭡니까? 한국의 GDP가 러시아 GDP보다 많답니다. 러시아는 남한보다도 돈이 적은 나라입니다. 1년 동안 버는 돈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제2의 냉전을 벌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가 미국하고 냉전 벌이면 한국은 당연히 벌릴 수 있죠. 러시아보다 돈도 더 많은데. 이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소득이죠. 미국은 개인소득이 59,700불, 중국은 8,500불, 일본 38,000불, 지구평균 1038불인데 중국은 지구평균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세계 패권을 놓고 사는 중국의 국민소득이 세계 지구평균도 안 돼요. 지구평균도. 그럼 이제 2006년 거 봤으니까 이제 오겠습니다. 2014, 15, 16년 보니까 2014년에 미국은 17조, 중국은 10조, 여기서 중국보다 좀 중요한 건 러시아가 2조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미국 18조, 러시아 1조 3천억. 이게 뭐예요? 7천억이 한꺼번에 줄어들다니. 그게 미국이 석유혁명 터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1배럴이 110달러인데 2014년 여름에 석유혁명이 저쪽 노스다코다에서 터지는데 그것 때문에 2015년 2월에 1배럴이 40달러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석유 팔아가지고 GDP를 봉충하는 나라인데 110달러가 40달러가 되니까 2조가 1조 3천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소련을, 러시아를 살리는 건 미국 마음입니다. 미국이 이거 값 좀 올려가지고 저거 좀 살려줘. 중국 보고 중국이 1리터에 우리나라 석유가 말이죠. 2014년에 1리터에 2,000원 했습니다. 미국에서 석유혁명이 2014년 8월달에 터지고 2015년 2월달에 1리터에 1,2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대로 시장경제로 하면 1리터에 1,000원 미만인데 지금 한 1,500원쯤 합니다. 서울 가면은 한 500원어치를 더 내는 거예요. 시장 가격보다. 그것이 미국의 국제 정치학적 가격입니다.
그 500원을 중국도 더 내고 일본도 더 내고 한국도 더 내서 그 돈을 러시아가 좀 갖고 가는 겁니다. 미국이 살려주는 거예요. 미국이 진짜 시장 원칙대로 해볼까? 그럼 소련은 내일 죽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서. 그래서 소련은 변수가 아니고 미국이 살려주면 살려주고 그냥 단지 푸틴이 아유 형님 그래도 내가 옛날에 왕년에 2등 아니요? 좀 대우 좀 해줘요. 너가 죽으면 안 돼. 그래야지 중국을 네가 지킬 수가 있지. 그게 미국의 전략이죠. 중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말이죠. 시진핑을 당신이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 주석하시오라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160명이 이렇게 종이 흔들면은 이제 시진핑이가 국가 주석 되는 겁니다. 중국의 그 160명 제일 높은 사람 160명의 평균 자산이 13억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1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국의 제일 높은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버나 그래가지고 미국의 제일 높은 사람 660명을 보니까 그 사람들 평균 재산은 1674만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82배 더 부자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중국 국민들보다 평균 6배 부자고 중국의 제일 높은 사람들은 미국의 제일 높은 사람보다 평균 82배 부자고 그래서 저 나라는 곧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국민들은 정말 내일 먹을 밥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랜드라는 교수가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밥 먹을 때 칼로리 따져보고 먹는 사람들.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살쪄서. 두 번째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 세 번째 다음번 밥이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사람들. 남한하고 북한은 남한은 이제 칼로리 따지고 밥 먹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뭐가 다르냐? 택한 제도가 다릅니다. 택한 제도. 북한은 이제 거지가 되었고 한국은 세계 꼴등에서 지금 11등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11등. 미국의 군사력은 2등부터 15등까지 합친 것보다 강하다. G2가 아니에요. 물론 중국이 2등입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2등부터 15등까지 다 합친 거랑 같다. 그런데 2등부터 15등 사이에 미국한테 덤비는 나라 2나라 그리고 미국 편 12나라. 그래서 지금 국제정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개발 가능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과 그 외 모든 오펙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제가 저것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문장을 읽고 한 대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디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리커버러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교회 밑에서 석유가 나오는데 이 석유를 꺼내 쓰는데 1리터에 10,000원이다. 그럼 그거는 리커버러블이 아닙니다. 왜? 사우디 거 사서 쓰면 1,500원이거든요. 1,5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10,000원짜리를 꺼내요. 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미국은 지금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 40년 남았다고 배웠습니다. 30년 전에도 40년 남았고 50년 전에도 40년 남았고 매년 40년 남았는데 지금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 몇 년 남았니? 미국의 그 민주당 계열의 그 교수가 조셉 나이 교수가 미국은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수 있는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다. 300년어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가스가 그냥 나가서 불이 납니다. 밤에. 그래서 밤에 인공위성에서 미국을 찍으면 불이 막 불꽃이 켜져 있는데 그게 그냥 가스 태워버리는 겁니다.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것이 100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로키 산맥에서 이제 본 지도 다른 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데가 이제 석유 나오는 곳인데 요 빨간 것이 5억 년 전에 바다입니다. 바다. 그런데 지금 육지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이 바다가 깔려가지고 물컹물컹한 거는 너무 과장이고 바위인데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바위가 됐습니다. 그 바위 이름이 슈에일입니다. 우리말로는 혈암, 이파남. 그런데 5억 년 전에 바다니까 거기 물고기 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스가,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석유는 안 끝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기술자들이라든가 경제학자가 어떻게 저걸 꺼내 쓰는데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기름이 뭐보다 훨씬 비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1갈론에 50불이다 그러면 어떻게 차 타겠어요? 걸어 다니지. 자전거 타고 다니지.
그런데 저거를 캐는 기술을 그 텍사스에 있는 석유 그러니까 큰 회사도 아닙니다. 조그만 회사. 그 회사 사장의 아들이 텍사스 대학 지질학 박사인데 아버지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왜? 야 임마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04년에 사우디에서 사오는 것보다 싸게 캘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쭉 3,000m를 파고 들어가서 파이프를 그 바위에 딱 꽂은 다음에 그 바위에 꽂은 다음에 기역자로 꺾어가지고 쭉 나가요. 그것도 한 3km를 나가는데 끝부분에 구멍을 뻥뻥뻥뻥 뚫었는데 거기서 물, 뭐 화학물질, 모래 이런 것이 있는 데에서 쫙 쏘면은 빠바박 하고 바위가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래킹이라고 그래요. 프래킹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법을 한국말로는 수압 파쇄 공법, 물의 압력으로 바위를 깨는 공법. 그러면 빠바박 하면서 거기에 있던 기름이 흐물흐물하게 되는데 그걸 있는 데서 쭉 빨아 올리는 겁니다. 그 기술이 지금은 40불까지 내려갔습니다. 배럴당. 저거 혁명 나는 해에 110달러였습니다. 배럴당.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 기술로 40불, 30불까지 내릴 수 있대요. 30불 내리면 미국은 요거 잠깐 닫고 그거 사오면 됩니다. 30불을 못하면 40불로 하면은 그 뭐 반 사오고 반은 여기가 꺼내 쓰고 사우디가 죽겠다 50불로 올려야 돼서 그래 네 거 써 나는 우리 거 쓸게. 그래서 중동은 이제 중동의 석유 패권 시대는 갔습니다. 이 지구에 에너지하고 식량이 다 완비된 나라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미국. 미국의 시대는 오래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그래서 사오던 석유 안 사오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던 미국 군함 항공모함 두 척이 30년 동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다 빠져나왔습니다. 옛날에는 to make 호르무즈 스트레이트 오픈 그것이 오픈되어 있어야지 거기서 석유가 미국으로 오니까 거기 오는 석유가 미국 석유의 10%였는데 그것도 안 하면 미국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70% 일본처럼 70% 중국처럼 47% 석유가 그걸 통하는 나라는 미국도 그걸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 항공모함 두 척을 빼가지고 얘 돌아다니기 때문에 동해바다에 세 척 도는 겁니다. 동해바다에 항모가 세 척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중동에 있는 거 오는 겁니다. 이제 중동에서 나왔는데 이제 미국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스트레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수틀리면 가서 막습니다. 그럼 중국은 죽습니다. 중국이 이제 깨지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여기 티베트 위구르 요 위구르를 중국말로 하면 신강이라고 합니다. 신강, 신장. 신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새 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이 아니죠. 새 땅이라는데. 그래서 신장 사람들이 우리는 문화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왜 우리를 자꾸 중국이라고 그래? 나 독립하고 싶어. 그런데 신장이 독립하면 중국 땅의 6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중국 땅의 6분의 1 인구는 뭐 50분의 1다 이제 1000만 명이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요거는 제가 그 뭐가 40이고 뭐가 30인지는 혹시 애러날지도 모르는데 석탄과 석유의 매장량이 40, 30%입니다. 중국에. 둘 중에 하나가 40, 하나가 30. 저기 떨어져 나가면은 위구르는 자원 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돈 주고 사와야 되고. 티베트, 요 밑에가 티베트인데 티베트도 인구 1000만짜리인데 나 독립하고 싶어. 티베트가 독립하면 중국 땅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위구르 티베트. 티베트가 독립하면 뭐가 문제냐? 석유보다 더 중요한 물이 전부 다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부터 다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 나갑니다. 저걸 그래서 눌러야 돼요. 근데 미국은 너 나와. 하고서 가서 이제 매 가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세요. 지금 홍콩이 제 중에서 또 처음으로 이제 나가겠다고 난리 치는 것이죠. 네, 중국은 크게 나누면 5개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5개로. 네, 미국의 어떤 저자가 21세기 한국말을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화 아까 말한 그 피터 자이언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미국은 너무나도 우연히 석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그냥 저절로 1등이 그냥 오래가게 생겼는데 그 책 부제를 보세요. The Next Generation of American Preeminence. 미국은 다음 시대에 너무나도 강할 텐데 And the Coming Global Disorder. 지구는 엉망이 될 거야. 왜냐면은 미국이 이제 경찰로로 그만하고 싶어요. 다 되거든. 여기서. 그 다 되던 것이 1898년까지 이야기입니다.
1776년 미국이 생긴 다음에서부터 1898년까지는 국제정치를 안 해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다들 석유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또다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 미국이 세계에 나가서 설치지 않으면은, 그게 지금 미국 국민한테 여론조사 해봤더니 세 가지입니다. 미국은 이제 국제 문제에서 손 띄라. 그게 인디펜던트 아메리카입니다. 독립하세요. 미국 국민의 36%가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대답했습니다. 야, 미국이 그런 나라냐? 그래도 미국은 세계 문제를 나가서 돈이 좀 들더라도 도와줄 나라 도와주고 다 민주국가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인디스펜서블 아메리카라고 그러는데, 그 그룹을 미국 국민의 28%입니다. 그 나머지 36%는 뭐냐? 돈 되는 데 가서 도와주자. 중요한 데만 도와주고 계속 돈도 받자. 트럼프가 거기 속합니다. 트럼프가 만약 인디펜던트 아메리카냐 그러면 그냥 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진 않아요. 트럼프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이 나라 지키는데 우리가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데 이걸 그냥 떠오고 나옵니까? 중국한테 이거 물려줄 거예요? 이건 당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만, 미국은 나와도 되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똑같은 저자가 1년 사이에 책을 2권을 썼는데, 앱센트 슈퍼파워, 이제 미국은 결석해도 돼요, 국제정치에서. 근데 그 책 뒷면에 기봉이 이제 있는데,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래서 제가 저 친구 만나가지고, 야, 저거 실수한 거야?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 거야? 중국 깃발은 어디 갔냐? 실수한 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한 거야. 중국은 원래 강대국 반열에 들어갈 자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중국은 곧 골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만주를 점령할 확률이 중국이 살아남을 확률보다 더 높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께로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편에서 됐거냐. 지금 대한민국이 조그만 꼬마지만은 세계 12등짜리 나라입니다. 국력 기준으로 GDP 11위, 군사력 9위, 뭐 대학교 입학률 세계 1위,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서 80%가 대학을 가는데 그걸 왜 나쁘다고 말하니? 우리나라의 직업의 80%가 대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 나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헬조선이 되는 겁니다. 영문과 나온 사람이 청소도 해요 지금. 그러니까 헬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미국 사람들의, 지금 미국에 한 40대 50대 되는 백인 중에 단 28%가 대졸입니다. 그 대졸이 아닌 고졸 72%가 트럼프 가서 찍은 겁니다. 알아듣거든요.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 12등인 나라인데 12등 노릇을 못하는 건 얘 때문입니다. 북한 때문에 12등 근처도 아니고 32등 노릇도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통일하는 겁니다. 통일이 뭐 이렇게 죽불나게 복잡한 이유 가지고 통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그럽니다. 통일되면 뭐가 되니? 그러면 토요일날 금강산 갔다 올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여름에 더울 때 만주 갔다 올 수 있고. 그게 통일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좋은 통일을 왜 못하고 있느냐?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 두 번째는 일본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중국, 일본은 통일을 반대할까? 국제정치의 원칙 넘버원.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한국이 독립을 했다. 일본 골치 아플 거예요. 중국 안 되죠. 김정은 하나 못 다루는데 김정은이가 통일해보세요. 큰일 나지. 일본이 한국 나만 못 다루는데 통일해보세요. 일본 큰일 나지. 어쨌든 간에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좋겠어. 싸우지 말고. 그것이 파워 폴리틱스의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그게 더 중요해요. 중국은 말이죠.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와 같다. 중국의 뒤통수에 망치가 붙어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 피곤한데 이 망치가 부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와 같다. 이 단도가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 너 뭐라고 그랬냐? 네 뒤통수를 떼는 망치? 그 내가 통일시켜서 그 망치를 내가 들고 있으면 되겠구만. 일본 너 심장을 찌르는 칼?
넌 내가 너랑 지금 친하지만 넌 나한테 덤벼든 놈이라서 너 못 믿어. 통일시켜가지고 한반도를 직거로 하겠다는 게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미국은 옛날에도 한번 통일을 시키려고 그러다가 뜨거워했습니다. 6.25 때. 이거 통일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니구나. 중국 저 가만 안 있는구나. 그래서 미국이 통일시킬 생각은 사실은 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통일을 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전략적으로. 중국이 믿고서 길을 뒀더니만 미국한테 덤벼드네. 요거는 상대도 안 되는 놈이 죽어라 미국 말은 안 듣네. 그거를 두 개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한반도 통일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 문제 자동 해결입니다. 중국 문제도 해결돼요. 통일되면 미군이 어디가 있으면 됩니까? 망치를 미국이 들고 있는 거가 되는데요. 그날이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김정은이 너 핵을 없애면 말이야 너희 나라를 남한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게. 북한 남한은 색깔을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남한은 파란색이고 북한은 빨간색인데 김정은한테 야 너 핵 없애면 내가 돈 많이 줘가지고 너 부자 나라 만들어줄게. 자유금융경제국가. 그게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남한도 북한도 파란색 되면은 그게 통일이죠. 미국이 요거 괜찮네. 통일되기 어떻게 네 편이니? 그거 걱정하지 마.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통일해도 그건 내 편이야. 그게 지정학입니다. 베트남이 공산국가로 통일된다면 중국이 무서우니까 그날로 미국 형님 그러죠. 지정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만은 누가 통일해도 이게 결국은 내 편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는 우리보다 더 여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이 통일해도 그게 우리 편 되지 어떻게 되겠어?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이제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의 기본 원칙이 아주 심플해요. 이건 3,000년 동안 안 틀린 국제정책입니다. 친구는 항상 멀리 있어요. 원교, 근공. 친구는 멀리 있고 적은 가까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이 저거를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일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독일의 통일은 미국이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음을 정확히 여기 미국과의 우애와 파트너십은 독일 대외 정책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미국의 결정적인 힘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죽어라 반대합니다.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키려고 그러니까 영국의 대처 수상이 미국하고 그렇게 친한 대처 수상이 미국이 설득해야 되고 고버초프를 찾아가서 저 미국 사람들 돌았어요. 독일을 통일시켜준대요.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사력을 통해서라도. 고버초프가 이게 극비가 해소된 그 문서입니다. 우리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어떻게 설득했는지 아십니까? 독일을 통일시켜 놓더라도 목을 내가 조르고 있을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오 그랬습니다. 독일이 통일됐는데 미군이 4만 명 독일에 있습니다.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미국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이 무서워서 핵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미국, 한국 손 띄고 손 털고 나갔던 나라입니다. 그거 불러들인 게 누굽니까? 김일성이가 전쟁하니까 미국에 온 것이죠. 불러들인 게 북한입니다. 그날 전쟁 안 했으면 미국은 안 왔어요. 그리고 전쟁 안 했어도 소련 탱크 가지고 전쟁 안 했으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중공군 안 왔으면 미국 나갑니다. 소련 탱크로 중공군이 와가지고 싸워놓고 한반도에 지금 미국이 있는데 네가 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내가 핵을 만들어야 돼. 그거는 앞뒤가 바뀐 것이죠.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바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말이죠. 시간이 많이 되는데 바다에 긁어놓고 우리 군함이 나가면 쫓습니다. 야 들어가. 바다에 저런 날은 없어요. 바다는 자유항해 원칙 해가지고 그 영토에서부터 22km, 12해리 바깥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근거놓고 못 다니게. 그래서 우리 군함들 일로 나가면 중국한테 쫓겨납니다. 왜 너네가 더 많이 가니? 우리가 크니까. 중국 답입니다. 우리가 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거 뭡니까? 미국의 해양경비정이죠. 저 배가 서해 바다를 드나듭니다. 중국은 아마 기절할 것 같을 거예요. 미국이 거기까지 오면서 여기까지가 우리 해안이네. 너가 한국이 약하다고 웃기냐? 그런 의미를 지난 6월 5일 날 한 바퀴
서해바다를 통과해가지고 중국을 경화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뭐 중국은 아무 때나 그냥 비행기 뭐 몇십 대씩 막 뛰고 난리죠. 이게 니네 거냐? 이거 내 거 같은데? 뭐 소련 비행기, 중국 비행기 뭐 개판입니다. 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한국은. 쭉 보시고. 예. 여러분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갔을 때 말이죠. 미국 지도 가까우면 가까다 시 오브 재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꼭 질문합니다. 교수님 왜 시 오브 재팬이라고 써있는 거 가져오셨어요? 이스트시라는 걸 가져와야지. 이스트시 찾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중국 지도 가지고 다닙니다. 이 바다 이름이 일본해라고 써있거든요. 화나는 사람 가서 중국 정부한테 항의하세요. 그러고 넘어갑니다. 중국 공식 지도에 일본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국무성 와서 시 오브 재팬을 바꿔달라고 조릅니다. 중국에 가서 졸랐다는 얘기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좀 보시고 바다에 있는 저 인공섬을 저렇게 비행장 만들어 놓고 국제법에 의하면 인공섬은 영해를 가질 수 없다. 근데 영해를 만들어 가지고 배들을 못 다니게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배가 중국이 이거 영해야 그러면 불법임에도 못 갑니다. 왜? 주목이 먼저니까. 그 중국이 영해라고 선포한 그 바다를 미국 군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깃발 크게 달고. 왜? 여기는 다닐 수 있는 것이니까 국제법에 의하면. 중국이 모든 섬을 짓거라고 주장하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유엔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서 만장일치로 이겼습니다. 16대 0으로. 16대 0으로 이기는 날 시진핑이가 중국 해군에 대해서 전투태세 명령을 바랍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국제법 아무도 안 지킵니다. 힘이 더 먼저죠. 그 미국은 인도까지 전부 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 이게 아까 보면 내가 이 호르무즈 해요. 여기에 미국 군함이 두 척이 항상 있다고 그랬죠. 항공모함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석유의 70%, 일본 석유 70%, 중국 석유의 47%, 미국의 10%. 그래서 이 10%가 없어지면 미국이 죽기 때문에 항공모함 두 척이 여기를 30년 지켰는데 지금은 다 나왔다. 이제 미국 해군은 어느 날 급하면 이거 막으러 간다. 그럼 중국이 죽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전략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간 것은 좀 안 갔으면 했는데 갔습니다. 네. 그날이 2015년 9월 3일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로 2015년 9월 3일. 그러니까 중국군이 1만 2천 명이 이제 행진한 하고서 한 7시간 후에 미국군, 일본군 1만 1천 명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뛰노? 니네 대통령 어디가 계시니까 미국 다닐 겁니다. 저건 참 신뢰를 잃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이제 중국은 거의 끝나가는데 중국 끝나면 결정타 하나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중국 가면 분당보다 큰 그런 신도시 빈거가 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그 아파트에 사람을 집어넣으려면 30억 명이 필요합니다. 그 공산주의라서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30억 명이 인구가 14억인 나라에서 30억 명이 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 이제 법을 터지고 계속 망한다는 얘기 쭉 나오죠. 망하는 얘기 나오는데 마지막 망한다가 지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은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만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어요. 왜? 하나만 낳았으니까 무조건 남자 낳을 때까지 무조건 남자를 낳습니다. 여자는 죽여버려요. 또는 여자를 하나 낳으면 숨기고 남자 나올 때까지 이제 신고를 안 해요. 남자가 하나 낳으면 신고를 하는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거든. 남자가 둘 낳으면 또 두 번째 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하지 않은 아이들을 검은 아이들이라고 중국에서 얘기하는데 그 검은 아이들을 최소 1억 5천, 최대 4억까지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인구 14억인 나라에 주민증 없는 애가 4억이다. 그러면 그 나라 갑니다, 내모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날 텐데 지금 중국에서 제일 나이 많은 층이 40대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 보이는 일입니다. 40대에는 젊고 일도 잘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안 보이는데 30년 미뤄볼까요? 30년 미뤄보면 이 사람들이 70으로 올라가고 밑은 벼 있습니다. 그 밑은 벼 있다는 거가 이렇게 됩니다. 중국은 2014년에
인구가 14억입니다. 2040년에도 14억입니다. 같이 14억인데 어떻게 됐냐? 50대 이하의 2억 5천만이 50 이상으로 올라가서 14억이 그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애들이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미국 인구 통계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 10년 남았습니다. 중국의 신혼부부 한성은 신랑 외아들 신부 외딸 아버지 어머니 4명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2.5명 살아계신다. 그래서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성은 어른을 6.5명씩 모셔야 된다. 아유, 난 못 모시니까 나라가 모시라고 하세요. 나라는 어떻게 모시나요? 세금 받아야 되죠. 그래서 게임 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그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2015년하고 2040년하고 똑같습니다. 인구가 더 불어나는데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30대, 40대가 그 나라의 허리인데 그때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애들도 교육시키고 그런 세대가 많은 나라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미국이 유일하게 저게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는데 문제는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다. 일본 사람 65세 이상은 전부 다 주머니에 평균 45만 달러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 7, 8년 전 통계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45만 불 있어요. 조그만 집 한 채 있고.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다. 그 사람이 한국을 보더니 뭐 이것도 괜찮아.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으니까. 중국 가난한 채로 늙고 있네 이 나라는. 제가 그 논문을 읽고 그 미중 관계에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말 저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교회 폭발시키는 나라죠. 교회. 어제 거에 있습니다. 교회 폭발시키는데 첨탑은 집게로 쪄가지고 톡 하고 뜯어내고 그리고 뭘 했지? 폭삭 깔아주라고요. 인플로전, 익스플로드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 뜯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 지역 요인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뭐 크리스마스 산타 이런 것들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이 그거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자기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는 봐주다가 지금은 이게 미국 서양식 풍조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시고 있고 이제 그런 그 나라인데 하여간 힘의 구조를 봤을 때도 미국을 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국제정치의 원리를 봤을 때도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근데 그런 이론이 지금은 거의 확실해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좀 넘었는데 재작년 11월 무렵에 공군대학이라고 우리나라의 공군 소령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교수님 와서 강의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얘 강의 할게요. 제목은 뭔데? 그랬더니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 중국과의 싸움에서 미국이 이긴다. 그래서 내가 강의는 그렇게 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강의한 적은 없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중국이 이긴다도 한 사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미국이 이긴다라고 강의를 하시고 중국이 결국은 패권국이 된다는 강의도 하나 하니까 공군 소령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죠 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내일이 졸업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이긴다는 학자는 누구를 모셔왔어요? 다 알죠 우리끼리는. 컨택이 그러니까 섭외가 안 됐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럼 부전승이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년 후에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1등일 것이냐에 대해서 거의 100% 나오는 그룹이 해군대학, 공군대학입니다. 거기에 가서 중국이 이긴다는 얘기하기에는 좀 버거웠던 것이죠. 근데 제가 뭐 이런 논쟁을 하는데 저는 항상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경우라도. 데이터 확실하시죠? 뭐 석유, 뭐 인구 통계 그럼 그거보다 더 세게 어딨습니까? 과학. 정말 마지막으로 중국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와서 미국 대학 와서 PhD 받습니다. PhD in Engineering, 공학 박사. 얘네들이 어떻게 뭐하고 살고 있느냐를 미국에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5년 동안을 보니까 92%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 번쩍번쩍할 때 박사 받아서 신빙 박사일 때 아이디어가 막 나올 때 5년 동안 미국 회사에서 미국 연구소에 있고 5년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왕 박사 월급 5배 줄 테니까 여기 남지. 그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 받고 미국 생각에 이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 가는 사람입니다. 미국은 얼굴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